네,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저도 좀 처음 강의여서 좀 긴장이 돼서 좀 경직된 모습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여유롭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앉아 계셔서 앉아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편한 자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전 시간에 제가 칠판을 이렇게 가득 채우면서 썼던 내용은요. 여러분 무쿨랜드 홈페이지 오셔서 강의 자료를 보시면요. 거기에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력해서 보시면은 좀 편리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전 시간에는 우리 공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 그다음에 등기부 보는 법을 다룬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지적 공부 보는 법을 다룰 거예요. 자, 먼저 이쪽으로 오셔서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적 공부에는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장부들이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부는 이제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도 다음 중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것들로 모아진 것은 또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실제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토지대장이 있는데요. 자,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돼요. 근데 임야가 아닌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대장에 등록됩니다. 그럼 이때 이 대자가 있는데요. 이 대자는요, 큰 대자가 아니에요. 전망대할 때의 대자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해서 우리 토지대장. 그러면 임야대장은 자, 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토지대장에 등록되고 임야들은 특별히 또 임야대장에 등록되는데 임야대장은 임야에 대한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죠. 자,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왼쪽 보시면은 소재가 있죠. 소재. 그러면 우리 소재는 행정구역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송정리에 있는 토지다. 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토지대장은요,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런 토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소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니까 지번이 나오죠. 지번. 그래서 이것은 지번이 158번지다라는 거죠. 근데 가끔이요. 그러면 임야대장이 만약 여기가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이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지번에 숫자 앞에요. 이렇게 산자를 써놓습니다. 산 158. 자, 우리가 어떤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이제 임야대장에 등록되는데 이것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토지대장에 등록됐을 때는 지번을 나타낼 때 숫자만 작성을 하지만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나타낼 때는요. 이 지번 그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는 토지가 여기 산 7번지 토지다. 그러면은 산 7번지라고 돼 있으면요.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대장을 아무리 봐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산 7번지는 임야대장을 보라는 것이고 숫자 앞에 산자가 이렇게 없으면은 이것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니까 이것은 토지대장을 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소재와 지번이 기록이 되네요. 그런데 소재 지번 위에요. 소재 위에 보니까 고유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고유번호는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고유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마찬가지로 토지마다요. 고유한 그 토지가 갖는 이제 고유한 번호를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 토지의 고유번호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 토지의 특정은 소재와 지번에 의해서 특정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재와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유번호는 바로 소재와 지번을 가지고 고유번호를 만듭니다. 자, 그럼 고유번호는요. 앞에가 어떻습니까? 앞에 10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이 10자리는요, 이 소재를 가지고 코드화 시켜요. 그래서 소울은 이제 뭐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요 앞에 있는 코드 번호는 시도를 나타내고 뒤에 있는 것들은 다시 또 시군구를 나타내고 그래서 코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은 몇 번, 부산은 몇 번. 그러면 서울에 있었을 때 강남구는 몇 번, 또 서초구는 몇 번 이렇게 부여하고 그다음에 서초구 안에는 방배동은 몇 번, 서초동은 몇 번 이렇게 해서 이 행정구역을 가지고요. 앞에 10자리를 가지고 10자리 행정구역을 가지고 이 소재를 통해서 10자리로요. 코드 번호와 만듭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는요. 앞에 이제 10자리가 나와요. 10자리. 자, 그리고 뒤에는요. 9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뒤에 있는 9자리 중에서요. 9자리 중에서 뒤에 있는 8자리가 있어요. 8자리. 죄송합니다. 뒤에 있는 8자리가 있는데요. 이 앞에 한 자리를 빼고 뒤에 있는 8자리. 이 8자리는 뭘 나타내냐? 지번을 나타냅니다. 8자리가 이제 지번을 나타내면요. 이 중에 앞에 4자리는요. 본번을 나타내고요. 이제 어떤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뒤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58에 13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158이 본래 지번이고요. 이 본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하고 뒤에 나와 있는 줄표시와 함께 나와 있는 번호 이것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 4자리는요. 8자리 중에서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내고 뒤에 4자리는 부번을 나타내요. 우리가 행정구역 코드 번호는 알 필요 없지만요. 지번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토지가 158에 13번지면요. 뒤에 8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0158 001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부번이 없는 이제 본번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0158 0000 나오는 거죠. 뒤에 4자리는 부번, 앞에 4자리는 본번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8자리, 뒤에 8자리를 가지고 이제 본번, 부번을 해서 8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기 때문에 앞에 10자리하고 뒤에 8자리를 가지고 고유 번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앞에 또 한 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걸 뭔 나타내냐? 이거는 이 토지가 우리가 앞에서요. 산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것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산자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라고 했어요. 바로 지번 앞에 있는 한 자리는 이것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도요. 보시면 뒤에 7자리가요. 1로 시작하면 남자, 2로 시작하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여기가 2로 나옵니다. 2로. 1은 토지대장, 2는 임야대장. 그래서 어느 장부에 등록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번호가 또 하나 나오면서요. 총 19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유 번호는 토지만 가지고 그 토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번호. 고유 번호는 모든 토지가 다 틀리겠죠. 그래서 고유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 번호가 이렇게 있네요. 고유 번호가. 자, 그리고요. 또 토지대장을 보니까 또 뭐가 있는지 보죠. 자, 오른쪽에 보니까요. 도면번호가 있죠. 이 도면번호는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지적도라는 도면을 보게 될 텐데요. 이 토지는 이 송정리라는 지역을요. 이렇게 지도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을 이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거, 그 위치들, 경계들 그림으로 옮겨 놓은 도면을 우리는 지적도라고 하고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의 모양을 볼 수 있도록 지도로 옮겨 놓으면 이것을 임야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송정리가요, 좀 굉장히 넓어가지고 한 장의 지적도로 이게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송정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을 이제 여러 장을 만들어서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만약에 송정리가 10장의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토지는 그 10장 중에서 5호 도면에 있다는 거죠. 이 송정리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도면을 찾아야 되는데 송정리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0장을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호 도면에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예, 도면 번호가 나오고요. 그래서 도면을 보고 싶으면 5호 도면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 밑에는 축척이 나오죠. 그럼 축척은 이제 우리가 토지의 모양을 도면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실제 토지를 줄여가지고 옮겨 등록하겠죠. 이때 그 도면에 옮길 때 줄이는 정도가 축척이죠. 즉, 이 토지는 1200분의 1 축척으로 1200분의 1로 줄여가지고 5호 도면에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의 모양을 보고 싶으면 5호 도면을 보아라라는 겁니다. 비고 이것은 뭐 볼 필요 없고요. 옆에는 이제 장번호가 있죠. 그럼 고유번호가 왼쪽에 있고 장번호가 있는데 이 고유번호는 그 토지만 갖는 고유한 번호를 의미하고요. 이 장번호는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토지대장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기록을 하는데 한 페이지로 기록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더 많은 이제 기록할 내용이 생기게 되면요.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기록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의 토지대장은 한 장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두 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록할 내용이 많으면은 세 장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그 장번호, 장 페이지 번호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에 1로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이 토지대장은 한 장으로만 되어 있다. 이 토지는 토지대장이 한 장으로만 되어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라는 걸 말해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요, 토지대장에 2페이지, 3페이지로 되어 있다. 만약에 3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자,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그러면 이렇게 적습니다.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만약에 3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3에 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3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페이지다. 그러면 앞에 한 페이지가 또 있고 뒤에 한 페이지가 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것은 대장이 그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1에 1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페이지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번호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요, 읽을 줄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시험 문제를 또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또 토지의 표시,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만 토지의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재 지번 이외에 이제 토지의 표시. 그래서 토지의 표시로서 지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경계와 좌표는 여기는 없네요. 그래서 경계와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적공부가 만들어집니다. 경계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경계를 등록하기 위해서 따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도면, 즉 지적도 임야도라는 걸 만들고요. 또 좌표를 등록하기 위해서요. 이 경계점 좌표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따로 만듭니다. 자, 그런 장부들은,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나중에 우리가 할 것이고요. 오늘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보는 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지목과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되는구나 라는 거죠. 토지의 표시. 그럼 하나씩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자, 지목이요,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가로 열고 있는 번호는요, 지목의 그 코드 번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전이 1번이고요. 여기는 밑에 D라고 되어 있죠. D는 코드 번호가 8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이 토지의 지목은 전이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이라는 거예요. 면적은 얼마라는 거예요? 면적을 등록할 때는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제곱미터였던 토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최초의 토지가 있었을 때 최초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다를 메웠나 봐요. 그래서 매립을 해가지고요. 최초로 언제 신규 등록이 되느냐? 71년 8월 1일 날 신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최초의 토지가 이때 등록이 됐고 등록될 당시에 이 158번지는 지목이 전이고 100제곱미터 했다는 거죠. 근데 토지가 어떻습니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토지의 표시가. 그렇죠? 권리도 변경되듯이요. 토지의 표시도 바뀔 수 있어요. 자, 면적이 바뀔 수도 있고 지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경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변경되고 하는 것은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경되는 현상은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해요. 둘 다 우리가 변동이나 이동이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인데 둘 다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권리가 변동되는지 토지의 표시가 변동되는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에 있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토지에 있어서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에 이제 이동되는 모습, 사유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은요.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동이랑 별 큰 차이가 없는 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는 변동, 토지의 표시는 이동을 씁니다. 그러면 이동이 이제 최초로 이때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지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들었네요.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었느냐? 보니까 88년 2월 2일에 분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죠. 자, 신규 등록은 새롭게 등록하는, 최초에 등록하는 걸 신규 등록이라 하고요. 자, 분할은요, 이쪽으로 와서 잠깐 좀 보도록 하죠. 자, 저 토지가요, 158번지였어요. 원래 100제곱미터짜리 158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요, 토지 소유자가 나누어서 팔 수가 있어요. 자,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거, 이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할 때는 요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요렇게 분할할 수도 있고 이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분할을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원래 한 필지였는데 이것을 둘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가 두 개니까 지번도 두 개를 부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요. 158번지를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때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158. 그러면 이 필지에도 지번을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필지에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 있어서요. 158이니까 159를 부여하느냐. 159번지는 여기 옆에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같은 동리 안에 지번이 같은 두 개의 필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 159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9를 붙여서는 안 되겠죠. 여기는 뭘 붙여야 되겠습니까? 자, 이럴 때요. 부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8에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만약에 158번지를 또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필지는 158, 한 필지는 158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1번지 여기 있으니까 2번지. 158에 1번지를 다시 둘로 나누면은 이때는 158에 3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100에 17번지다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것은 원래 100번지 커다란 토지가 한 필지였는데 이것이 17번째 지금 나뉘어진 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뉠 때마다 분할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부번을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 토지는 어떻습니까? 158번지를요. 분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분할했으면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158번지를 분할을 해가지고요. 한 필지는 158번지로 하고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할되어 나머지 필지는 158에 1번 이렇게 부여했다는 거죠. 158에. 자, 그러면 158에 1 부여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대장은 158번지의 토지대장이죠. 그럼 분할되면서 158에 1번지에 대해서 또 다른 토지대장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158의 1번지의 토지대장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고 우리는 158번지의 토지대장을 보고 있어요. 그럼 158번지가 둘로 분할되어서요. 그러면은 요 토지가 지금 현재 158번지가 몇 제곱미터라고요? 60제곱미터. 그러면은 두 번이 붙어 있는 158의 1번지의 면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을 하나는 60이 되면 나머지 158의 1번지는 면적이 4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럼 158의 1번지는 40제곱미터다. 그리고 이 158번지는 이제 60제곱미터로 면적이 줄어든 거죠. 자, 이렇게 있다가요. 또 이동이 발생합니다. 자, 면적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뀝니까? 지목이 뒤로 바뀌었네요. 이제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 바뀌었느냐? 2009년 9월 9일 날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면 됩니다.
지목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토지가 이동되는 과정을요, 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토지 이동이 발생했네요. 토지 이동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지목은 그대로인데 면적이 갑자기 늘었네요. 토지가 갑자기 60제곱미터가 어떻습니까? 막 밟았더니 뭐 토지가 막 늘어나고 하지는 않겠죠. 늘어나지 않겠죠. 뭐라고 오른쪽에 돼 있습니까? 2014년도 1월 3일 날 159번지와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합병이. 자, 그러면 우리가 보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요, 우리는 분할이라고 했어요. 분할. 그러면은 두 필지 이상을요, 한 필지로 합칠 수도 있어요. 너무 작다, 토지가. 그러면 합쳐가지고 팔 수도 있습니다. 한 필지로 합치는 것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보죠. 여기에 159번지가 여기 있었나 봐요. 그럼 여기에 이제 159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두 토지를요, 이 두 토지를 158번지를 둘로 나눈 다음에 이 158번지하고 인접하고 있는 159번지를 합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자, 그러면은 한 필지가 되면은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번만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몇 번지를 부여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때는 158과 159가 합병이 되면은요, 이때는 앞서는 지번, 선순위 지번이 158번지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을 합쳐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158번지로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159번지 합쳐져 가지고 159번은 이제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158번지만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158번지가 갑자기 면적이 늘어났네요. 근데 늘어났는데 얼마가 늘었다는 거예요? 80제곱미터로 20제곱미터가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에 159번지는 면적이 얼마였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20제곱미터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20.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쳤을 때 8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합병이 됩니다. 자, 그 뒤에도요, 토지의 이동은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두 장으로 이제 토지 대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2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토지 대장, 토지의 표시를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소유자가 표시가 되고 있어요. 소유자. 자, 소유자를 표시할 때는요, 우리는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해서요, 그 성명을 적고요. 자, 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소도 적게 됩니다. 주소도 적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또 소유자 표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소유자 표시가 그러니까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여기다 적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나 성명은 개명을 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성명 개명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이고 주소도는 바뀔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변동이 돼요. 그럼 우리가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이동, 그러면은 소유자 표시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변동. 네, 구별하는 거죠. 토지의 표시는 이동,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는 변동이에요. 변동이 될 수가 있고, 그 변동되는 이제 원인들, 어떤 원인으로 뭘 바뀌었느냐, 이것도 함께 기록을 합니다. 그럼 먼저 보죠. 자, 이 토지는요, 매립준공이 언제 됐냐면요, 7월 1일 날 매립준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준공검사가 났는데, 누가 매립을 했느냐? 국가가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국가가 소유했던 것이고, 이 토지를 언제 등록을 했느냐? 8월 1일 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등록은 8월 1일 날 했지만은 소유권은 준공은 이때 됐기 때문에요. 소유권은 이때부터 가졌기 때문에요. 예, 대장을 등록을 할 때는 최초의 소유자가 최초로 소유한 날을 기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7월 1일 날 준공은 됐고, 그리고 준공된 토지를 8월 1일 날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소유자는 누구였느냐? 국가예요. 국가면은 이렇게 국이라고만 적습니다. 국이라고 돼 있으면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이 토지를요, 소유권을 이제 이전을 합니다. 개인에게 이전하는데 언제 이전을 했느냐? 자, 80년 9월 1일 날 변동 1이 될 것이고요. 원인은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소유권이.
소울 있는 사람이 샀네요. 전이었는데 이것을 뭐 주말 농장이랄지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샀나 보네요. 자, 그러면 산 사람이 누구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의 주소는 강남구 삼성로 123이다. 자, 그럼 우리가요, 사람의 주소를 적을 때는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죠. 이 도로명 주소는요, 사람의 주소를 사용할 때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요. 토지의 표시를 나타낼 때는 여전히 우리가 구주소라고 하고 있는 동리, 집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동이 될 것이고 시골은 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는 구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람 주소를 나타낼 때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람 주소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적법에서는 토지의 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게 되면요. 이제 변동되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홍길동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전우치한테 팔았대요. 전우치. 전우치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냐? 5월 4일, 2000년 5월 4일 날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거죠. 전우치의 주소는 서초구 다람쥐길 15번지다. 15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소, 전우치가 나오죠. 전우치의 주민번호가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전우치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홍길동 전우치 이것은 뭘 보고 적는 거고요? 등기부를 보고 적습니다.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 거예요. 등기부에서 결정된 걸 옮겨 적습니다. 자, 전우치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전우치의 주소가 바뀌었네요. 서초구 다람쥐길 15에서 내방로 223으로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6월 1일부로. 그러니까 2015년 6월 1일 날 주소가 바뀌었대요. 자, 이렇게 소유자 표시가 바뀌는 과정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유자란에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가 또 이전될 수도 있고, 뭐 주소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2의 1이 되겠죠. 이게 장번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표시가 기록이 돼요. 물론 이것만 기록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토지에 이제 등급이 있는데 토지의 등급도 기록이 되고요. 과세 자료로 사용되기 위한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기록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대장을 읽는 법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네 가지만 기록되죠. 그러면 경계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토지의 모양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또 지적 공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도면이 돼요. 자,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라는 도면에 등록이 되는데 그럼 도면은 어떻게 생겼느냐? 자, 도면의 모습을 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지적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반드시 그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적도, 또 다른 이제 도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적도예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들은 이 지적도에 등록이 돼요. 자, 그러면은 지적도 보는 법을 좀 배우죠. 자, 이 지적도는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요. 만약 여기가 앞에서 다뤘던 전라남도 강진군, 다산면, 그 다음에 송정리다.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송정리. 송정리를 쓰게 되겠죠. 자, 이렇게 송정리의 지적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 도면의 제목이 돼요. 이 도면은 도대체 어느 동의 지적도냐 해가지고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 지적도예요. 제명이라고 합니다. 제명. 제목이 된다는 거죠. 제명.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송정리가요. 한 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돼 있었을 때요. 송정리를 나타내는데 여러 장으로 돼 있으면 송정리가 총 10장으로 돼 있어요. 10장으로.
자, 10장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10장 중에, 그러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장 중에 이것은 제5호 지적도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 도면의 도면 번호가 되겠죠. 도면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만약에 그 토지가요, 5호 도면에 있다라고 해서 그 도면 번호가 있었죠. 그럼 그 도면을 보고 우리는 5호 도면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도면 번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은 실제 토지를 줄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줄이는 정도, 축척이 되겠죠. 만약에 1200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 여기가 12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200분의 1. 축척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여기 이게 도대체 이거 뭐냐?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5호 도면을 봤습니다. 근데 송정리는 총 10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5호 도면을 본 다음에 아래 모양이 또 궁금합니다. 이 아래를 보고 싶어요. 이 아래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나머지 9장을 다 맞춰보면서 찾아가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 아래를 보고 싶으면은 자, 이게 5호 도면이면요. 이 가운데 여기가 5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4가 돼 있고 여기 6이 돼 있고 여기 8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만약에 아래 부분을 보고 싶으면은 8호 도면을 찾아가라는 거죠. 여기는 만약에 2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윗부분을 보고 싶으면 2호 도면을 찾아가라. 오른쪽을 보고 싶으면 6호 도면을 찾아가라. 자, 다음 도면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색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 같은 데 보시면은 색인표가 있죠. 색인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색인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림은 그림인데 다음 그림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그림이다. 색인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자, 이 지적도의 이제 외곽선이 나오죠. 지적도의 외곽선이다. 그래서 이 선을요, 우리는 도곽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적도의 외곽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을 보니까요, 오른쪽에 위에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또 왼쪽 아래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자, 이것은 1200분의 1로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몇 메타 정도 될까요? 그럼 자로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척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보통 얼마가 나올 텐데 이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자를 항상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눈찜작으로 해서는 좀 불안하죠. 정확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 숫자는 뭘 나타내냐면요. 뭘 나타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거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면을 만들 때는요, 전국을 통일적인 기준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지, 이 도면 따로 만들고 저 도면 따로 만들다 보면은 통일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하나의 기준점에 따라서 도면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숫자냐면요, 그 기준점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실제 거리. 실제 거리로서 이것은 단위가 미터입니다. 그럼 보죠. 여기는 11만 4,500으로 돼 있고요. 여기는 빨간색이 11만 4천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제 거리는 얼마라는 거예요? 500m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m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통 몇 메타 정도 되겠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위에서 아래까지는 총 몇 메타라는 거예요? 여기는 24만 9,400에서 24만 9천을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실제로 몇 메타라는 겁니까? 400m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200m가 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메타가 되겠구나.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우리가 실제 거리를 대충 짐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를 붙여놨어요. 이것을 우리는 도곽선에 붙어있는 수치다 그래서요. 도곽선, 자꾸 오타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도곽선 수치라고 해요. 자, 이것을 붙여놔요. 자, 이것이 기능하는 것은 실제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선들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경계가 되는 거죠. 경계. 모양을, 이 선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토지 모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들 안에 보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7, 8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 토지의 지번을 나타내겠죠. 지번.
근데 옆에 보니까요. 여기는 대, 전, 전 이렇게 나왔죠. 이건 뭘 나타내겠습니까? 이 토지의 용도, 즉 지목을 나타냅니다. 지목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는 밭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거용 곤충물이 있다는 거죠. 답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논답자를 써가지고 이것은 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452 도 이렇게 되어 있죠. 도는요. 도루를 나타내요. 보통 이제 첫 글자를 따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도는 도를 나타내고요. 여기는 454 구 이렇게 되어 있죠. 구는요. 국어예요. 국어. 그러니까 이것은 물길입니다. 조그마한 물길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국어. 이걸 보면서 우리가 대충 이렇게 모양이 어떤 토지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근처에 어떤 토지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그러면 한 필지로 되어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도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텐데 여기는 임야라는 거예요. 임야. 여기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텐데 이 모양을 보고 싶으면 뭘 보라고요?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 공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적도에 등록하지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들은요. 임야도에 따로 등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보고 싶으면 뭘 보라고요? 이 부분은 임야도를 봐라 이거죠. 임야도. 임야도. 자 그러면은 지적도를 보면서 지적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보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임야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임야도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임야도는. 똑같이 생겼어요. 일반적인 지적도랑 위에 있는 내용 동일하죠. 동일하게 돼 있고 도각선 수치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여기 있죠. 여기는 그냥 통으로 하나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도로가 있다는 것만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는 한 필지가 아닙니다. 여러 필지로 돼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지적도를 보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임야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야들을 보고 만약에 이쪽을 보고 싶으면 뭘 봐야 되겠어요? 지적도를 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임야도에는 이제 임야들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요, 숫자 앞에 뭘 쓴다라고요? 산. 그래서 여기는 산, 죄송합니다. 여기는 산 1번지, 여기는 산 2번지, 여기는 산 3번지가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목이고, 그러니까 임야 같은 경우는 임으로 표시를 합니다. 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임야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싶으면 지적도 보고. 임야도. 구성되는 것들은 뭐 비슷하죠. 비슷한데 약간 이렇게 임야도 같은 경우는 집어넣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그 지적 공부 중에서요. 우리가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되는 또 가장 중요한 지적 공부의 토지대장과 지적도 보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시험은요. 지적도 임야도 보는 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적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록되는 과정을 물어봅니다. 과연 어떻게 등록되느냐. 임야도에 등록된 사항들, 뭐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은요. 과연 이 지적도에 이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지목은 어떻게 등록하느냐. 또 토지대장에 이런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등록되느냐. 그 절차들을 주로 다룹니다. 물론 등록되는 사항도 알아야 되지만은 보다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등록되느냐. 등록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자세히 다루고요. 자, 이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지적도, 또 토지대장을 이제 보는 법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지적 공부는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또 하나의 장부,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 보는 법을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